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한시름 놓았었는데요. 도내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12일 만에 확진자가 2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 11명과 학부모와 지인 4명 등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등교를 중지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교사 60여 명이 자가 격리됐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격리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43명이 검사를 했고 그중에 학생은 290명, 교직은 53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확진된 지표 환자는 현재 감염 경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으로 12일 만에 다시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하루에 1,400여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달 중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도 이어지면서 수도권발 추가 확산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잡히지 않으면 비수도권으로 그게 영향을 늘 미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는 추석 연휴 입국객에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 확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긴 가을 장마로 최근 농촌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울상입니다. 잦은 비로 콩은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파종한 감자는 싹도 틔우지 못해 썩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콩알이 여물어야 할 콩밭. 콩은 1m 넘게 웃자랐고 콩알은 제대로 맺히지도 못했습니다. 콩알이 들어있는 콩 코투리가 이처럼 아예 생기지 않은 것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콩 코투리가 생겼어도 콩알이 없는 것들이 태반. 지난달부터 3일에 이틀꼴로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적다 보니 콩 코투리가 제대로 여물지 못한 겁니다. 저 꽃 필 적에 비만 오고 뭘 해서 그 벌이 들어와 가지고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형아가 많이 있는 거고 20-30%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자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달 중순에 파종한 종자에서 싹이나 10cm 이상 자라야 할 시기지만 절반 넘게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파종 이후 계속된 비에 종자가 아예 흙 속에서 썩어버린 겁니다. 농가들은 당장 대체에 심을 작물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감자나 비 맞으면 다 썩어버려요. 자식 없는 마음이지만 뭐 살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1년 농사인데.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제주 지역 4군데 기상관측 지점의 평균 강수일수는 작년보다 갑절 가까운 17.5일로 3일에 이틀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도 평균 290mm로 지난해에 비해 120mm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은 내일 비가 예보돼 있는 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 소식이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지난해보다 18,000톤 감소한 49만 7천 톤 안팎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평균 열매 수는 842개로 지난해보다 6.5% 적었고 열매 지름은 46.7mm로 4mm 컸습니다. 당도는 6.5브릭스로 지난해보다 0.2브릭스 낮고 산함량은 3.53%로 0.39%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개화가 평년보다 7, 8일 빨랐고 7, 8월에 비가 많이 와 열매가 커졌다며 수확 전까지 불량 감귤을 따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마다 상주하는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에는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경비원들이 여전히 무급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 최근 2년 동안 일했던 근무지를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하루 13시간이 무급 휴게 시간이지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 차오고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1시간 반 이것도 쉬지를 못해요. 전 근무지 아파트 측은 A씨에게 지급 못한 주 1일 휴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급할 의사가 있고 뒤늦게 일부 일한 대가를 받게 된 A씨의 사정은 나은 편. 대부분 경비원들은 무급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휴게 시간 취침은커녕 층간소음 등 야간 민원 처리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미화 작업까지 휴게 시간을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도 갑절넘게 늘어납니다. 추석 때나 구정 때는 전날, 명절날 한 3일 동안 엄청 많아요. 100%, 200%라 배 이상은 되고 왜냐 그러면 과일 상자라든지 뭐 선물 상자 분리수거들을 잘 안 해놔요. 제주 시내 대단지 아파트 4곳의 아파트 경비원 평균 무급 휴게 시간은 10.5시간. 하지만 관련법에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실제 사업장에서 휴게 시간에 경비원들에게 업무를 시키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이제 지휘 감독이 있는 시간, 내가 온전히 쉴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건 대기 시간이라고 보고 그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계약을 해지당할까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경비라는 직업은 주민하고 부딪히지 말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근무를 못하잖아. 그래. 고용노동부는 분리수거와 택배 관리 등을 경비원의 겸직으로 인정해 수당 지급에 대한 가이드를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선물로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홍삼 제품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짜먹는 홍삼 제품의 유효 기능성 성분을 분석했더니 가격과 함량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짜먹는 스틱 홍삼 제품들, 떠먹거나 액체형 제품보다 간편히 먹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3개 제품의 실제 유효 성분 함량 등을 비교해봤습니다. 실험 제품 모두 식약처가 인정하는 홍삼의 유효 활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mg 이상으로 1일 섭취 권장량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가격과 함량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격은 한 포당 7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고 진세노사이드는 가장 적은 제품은 3mg, 많은 것은 33mg을 함유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격과 함량도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 홍상점 에브리타임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24mg으로 3,200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대상라이프의 진생 에브리데이 홍삼 스틱 제품은 비슷하게 23mg을 함유하면서 가격은 1,633원으로 거의 반값이었습니다. 또 가장 많은 33mg을 함유한 대동고려삼의 홍상점 프리미엄 제품도 한 포당 가격이 2,000원으로 정관장 제품보다 37%가량 저렴했습니다. 피로 개선 및 면역성 증진에 있어서 기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이 다 충족을 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가격과 진세노이드 사이드 함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품이 좀 더 걸쭉하면 좋겠다, 아니면 제품이 너무 묽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소비자원에서 확인한 결과 이제 제품 점도와는 진세노사이드 함량과는 상관성이 없었습니다. 실험 제품 가운데 고려 인삼 유통 제품만 유일하게 표시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도는 제품별로 최대 36배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진세노사이드의 함량 정도와 당도, 제품별 특성마다 개인의 생체 반응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기호에 따른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부분 제품 모두 코팅된 겉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어 재활용이 안 됐는데 업체에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아침 공기가 갈수록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2, 3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을볕이 들면서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남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 20도, 그 밖의 지역은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부와 남부 지역 27도, 북부와 동부 지역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낮게 일겠는데요. 오늘까지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과 모레에는 바다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오겠고요. 바람도 점차 불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비가 그친 뒤에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삼다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 6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품 QR코드를 찍지 않고 무단 반출하는 수법으로 삼다수 2리터들이 16,000여 병, 출고가 8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 A씨 등 6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당초 자체 감사를 통해 삼다수 2리터들이 6,000여 병, 400만 원 상당이 무단 반출됐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빼돌린 양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개발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차에 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주와 천안, 수원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의 2%를 수수료 받기로 한 걸로 파악됐는데 범행 뒤 탑승한 택시와 CCTV를 분석한 경찰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해 평균 전화 금융사기 5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372건에 피해 금액은 7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간호인력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제주대 병원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간호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환자에게 투입되는 간호 시간을 늘려 안정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 감염병 시대에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간호인력 인권법을 제정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로서 사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도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캠프에 합류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은 이재명 캠프 제주지역 선대본부장을, 오영훈 의원은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도민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1차 접종 목표를 돌파했습니다. 제주도는 접종 대상 인구인 18살 이상 도민 등 57만 5천여 명의 70%를 넘어선 40만 5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195일 만이며 현재 제주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0%, 완료율은 35.6%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도내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한 60대가 당일 오후 쓰러져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자가 이틀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도내 국민지원금 신청자는 10만 7,100여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18%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을 선택했고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신청자는 14,400여 명으로 13.4%를 차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